자, 바로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요 바로 앞에서 사실은 지금 평면적 펴고 있죠.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사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렇죠? 점점 거리. 두 번째 배웠던 게 뭡니까?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배울 건 뭐냐면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기억나? 평면접혀서 배우는 게 좀 많은 듯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점직? 그래, 위치관계?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우리가 방금 앞 수업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한 거거든. 그렇죠? 됩니까? 사실은 요 외분점, 내분점 하면서 중점에 대한 개념도 간단히 배웠죠. 중점은 결국 평균에서 왔다. 요 얘기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했고요. 요 나머지를 그냥 한 번에 개념 설명을 끝장을 내놓고 문제를 그냥 쫙 풀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끝장을 냅시다. 평면좌표를.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걸 볼 건데, 자, 그럼 이 6개의 지금 파트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6번 졸라 중요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중요하긴 한데 너무 쉬워서 사실 피타고라스만 알면 그 공식만 외우면 사실 다른 문제는 되지 않거든. 4번하고 6번에 지금 중요한 방점을 내가 찍어놨습니다. 요 놈들이 중요하고 일단 무게중심을 배울 건데, 무게중심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좀 배운 바가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한다? 꼭지점에서 대변에, 대변이 마주보는 변을 말하는 거죠. 대변에 중점을 다 찍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점을 찍고 여기서도 이 중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긋는다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게중심 주로 G라고 적는데, 야, 무게중심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삼각형에 철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철판을 내가 한 군데를 콕 찍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될까라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알겠어요? 삼각형 이렇게 내가 이 철판 뭐 돌리는 거 잘하는 사람 있죠? 그지? 책 같은 거 잘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얘를 철판을 들고 싶으면 이 무게중심, 왜? 이 삼각형의 전체의 무게의 중심이 바로 이 G점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무게중심 말고 또 뭘 배웠어요? 외심, 내심 이런 것도 많이 배웠죠? 맞아요. 외심이나 내심이나 이런 놈들을 딱 가운데로 잡잖아? 그럼 이 철판이 넘어가요. 땅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무게중심을 딱 잡으면 얘가 서 있다고.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되겠죠? 맞아? 그게 무게중심의 사실 의미에서 거기서 온 건데,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뭐 역학적인 의미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은 진짜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가령 얘가 뭐 좋아 3,4고요. 얘가 뭐 1,2고요. 얘가 뭐 9,1이면 뭐 대충 뭐 맞는 것 같진 않지만 적당히 지금 설정을 했어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얘 역시 평균의 그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점도 평균에 있었죠. 이 무게중심 역시 평균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이 세 놈의 X좌표의 평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으면 세 개의 X좌표의 평균. 그러면 세 개를 3 더하기 1 더하기 9. 세 놈을 더한 다음에 3을 넣으면 그게 평균이잖아.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Y좌표는 역시 평균을 구하면 2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까? 3분의 13. 숫자가 예쁘진 않지. 내가 대충 적은 거라서 그래요. 3분의 7. 이렇게 식이 되죠? 이게 무게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끝. 됐어요? 평균이다. 이거 이 한 글자만, 이 한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됩니까?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해요.
진짜 처음부터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봅니다. 우리가 요놈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르거든요. X축과 Y축이 있고. 자, 우리가 요런 거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Y는 X라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Y라는 그 좌표들을 다 여기다 점으로 찍을 거죠. 우리가 사실 2차 함수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온도 이런 거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들이 0,0, 1,1, 2,2, 3,3, 4,4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0.5, 0.5, 0.7, 뭐 1.7, 1.7 이렇게 다 점을 찍다 보면 결국엔 이런 직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를 중학교 때 했던 거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만약에 이렇게 식을 잡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Y절편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다 기억납니까? 기울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야, 기울기는 사실 뭐예요? 얘가 만약에 X가 아니라 2X가 되면 기울기가 원래 1이었다가 2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왜? 1,2, 2,4, 3,6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는 기울기를 주로 뭘로 얘기하냐면 하루에 받는 용돈이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하루의 용돈을 만약에 Y는 X라는 원래 그래프 얘는 첫날 그러니까 이 Y축에 있는 요 놈이 내 통장에 있는 잔고예요. 그리고 제로부터 이제 통장이 제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첫날에 하루에 용돈을 10,000원씩 받으면 첫날에 내 돈이 10,000원이 되고 둘째 날에 20,000원, 셋째 날에 30,000원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하루에 용돈이 20,000원이면 첫째 날에 바로 20,000원으로 출발하죠. 그 둘째 날에 40,000원, 셋째 날은 60,000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괜찮죠? 이렇게 용돈 받으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이 기울기의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는 용돈이다 생각하. 내가 또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령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래 점이 좋아. 여기 2,7이 있었고 또 한 점이 뭐 3, 너무 쉽다 야. 5,15가 있었다고 칩시다. 아니야 16으로 합시다. 16.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어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제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용돈만 봅시다.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받는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튿날 내 통장에 7만 원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날 16만 원 있었대요. 그럼 내가 며칠이 흘러갔냐? 며칠 흘러갔어? 3일 동안. 3일 흘러갔죠? 3일 동안 얼마 번 거예요? 9만 원 번 거죠? 맞아, 아니야. 3일 동안 내 돈이 9만 원이 더 늘었잖아. 맞아? 그럼 하루에 얼마 번 거예요? 얘들아, 니네 지금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 완전 사진이야. 동영상이 아니고 3일 동안 9만 원 벌었다고. 하루에 3만 원 번 거잖아. 그죠? 그게 기울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가파라질수록 내가 돈을 팍팍팍 더 잘 버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돈을 잘 못 버는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오늘의 온도처럼 이렇게 쫙 떨어지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부터 먼저 봅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요. 이튿날 7만 원, 15일날 5일째 16만 원이면 3일간 9만 원 벌었네를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X좌표의 차이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즉 5 빼기 2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Y좌표의 차이 16과 7이 16 빼기 7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요게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요걸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냥 내가 하루에 받는 용돈이 얼마지? 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좋아. 이걸 공식으로 당연히 외우긴 외워야 되지.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에 있어요. 내가 설명한 적 있죠? 어떻게? 5,16이라는 좌표가 있고요. 2,7이라는 좌표가 있죠? 요렇게 이쪽으로 얘를 적어준 다음에 그냥 식을 요렇게만 쓰면 그게 기울기예요.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맞아요. 따라서 요리를 계산을 하면은
정확히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얘가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응?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y는 기울기가 3이네. 그럼 3x. 얘 내가 지금 이 y절편을 모르죠? 맞아요? y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 점이나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2,7이 나와야 되죠. 그럼 x에다 2를 넣었을 때 얘가 7 나오려면 얘가 뭐여야 돼요? 1이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먼저 잡아놓고 y절편을 찾아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선생님이 이 방법을 가장 즐겨 쓰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배울 지금 방식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 잘 봐라. 내가 식을 잘 봐. 2,7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2,7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2,7을 무조건 지나가게끔 내가 식을 한번 꾸며볼게요.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헐? 그럼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요. 이거 나중에 미적 1에서 너희들이 배울 미적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테크닉이. 2,7을 반드시 지나가게 식을 만든다. y-7을 적어버려. 그리고 x-2를 적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값이 들어가면 돼요. 기울기가. 이 식을 그러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 식을 음미해봐요. 이 식은 내가 이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부릅시다. 이 식에다가 x에다 2 넣고 y에다가 7 넣어봐요. 이 식 무조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x에다 2를 넣고 y에다 7을 넣으면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 되죠. 왜? 0은 0m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뭡니까? m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얘가 이 식은 2,7을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이해됩니까? 항등식 우리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식은 죽었다 깨나도 2,7을 지날 수밖에 없다. 즉 2,7이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기울기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딱 식을 쓰는 순간 어떻게 일을 하면 되냐면 기울기는 모르지만 2,7을 지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상태죠. 빙글빙글 돌지만 2,7을 지나면서 돌아다니는 지금 상태죠. 맞아?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이 막대기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식을 설정하는 방법이, 설정하는 이 테크닉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 m값은 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m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던 이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그죠? 아까 기울기 3이었으니까 요거 3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이 방식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5,16도 지난다며. 그렇죠? 그럼 5,16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식에다가. 그럼 m값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확인은 해야죠. y에다 16을 넣었어요. 그럼 9되죠. 그리고 여기 m 붙고요. m에다가 5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3되죠. 따라서 m값이 3이 나오죠.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풀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테크닉들을 각각 하나하나 그 기술들 있죠. 다양한 스킬들. 그 스킬들을 내가 그냥 하는 방식들을 알고 있으면 그 스킬들을 언제 사용할지는 너희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전 이거 말고 다른 방식, 점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방식으로 구했어요. 기울기를 먼저 구했어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풀이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5번. 두 직선의 위치관계. 얘들아, 이 뒤에 두 놈은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4번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설명할 거리가 많았거든. 그것도 내가 물론 최소화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볼 건데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직선이 두 놈이 있을 때 직선 두 놈이 있으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행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뭐 교차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교차하거나 평행한 경우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일치예요. 일치. 일치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 중에서는 특히 수직으로 교차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직교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교차한다 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크게 봐서 이 네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y는 2x, 좋아. 2x 플러스 4라는 요 식과 y는 2x 플러스 9라는 식이 있어요. 요 두 놈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얘들아, 기울기가 같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두 개의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올라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뜻이죠. 맞아?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뜻은 뭐예요? 얘가 평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행. 평행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두 y절편은 값이 다르죠.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돼요. 한 놈은 y절편이 4고요. 요렇게 기울기가 2인 놈으로 흘러간 놈이고 또 한 놈은 y절편이 9고 요렇게 흘러가는 직선이 된다고. 그럼 이런 놈을 가리켜서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부른다고요. 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y절편마저도 같으면 이런 놈 뭐예요? 일치라고 부르겠죠? y절편마저도 같으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한 놈이 달라졌어요. y절편도 y절편 뭐가 됐건 간에 y절편 그래 이렇게 잡고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5로 바뀌었다 칩시다. 그죠? 야, 그럼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되겠니? 가다가 반드시 어디선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요 놈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배울 건 딱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직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교. 직교에서의 성질. 직교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기울기 간의 곱이 뭐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다라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얘를 선생님 이거 사실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많아. 1인지 마일인지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헷갈릴 때 뭘 생각하면 된다고? 얘들아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지금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일이죠. 맞아요? 요 그림을 그냥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가 1과 마일이면 두 놈이 직교한다 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얘의 직교를 하려면 그림상으로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이게 직각이 될 거니까.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얘의 기울기가 2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얼마가 돼야 돼, 현성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죠? 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얘를 역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죠? 이런 거 쉽게 푸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 y는 만약에 7분의 5x 여기에 지금 직교를 하려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될까?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얘 역수 취한 다음에 역수는 얼마야? 5분의 7 앞에다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그럼 얘가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단 말이지. 됩니까? 돼요. 그럼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직선을 보고 얘가 일치하는지 직교하는지 평행인지 아니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뿐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돼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뿐이에요. 말 그대로 공식뿐입니다. 이 공식은 증명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공식만 진짜 외우면 그만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봅시다. 만약에 3,4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직선이 한 놈 흘러가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었다 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얘들아 여기 사람이 한 놈 서 있어. 여기가 지금 강이야. 강변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강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니? 이 길이를 강까지의 거리라고 말하겠냐? 걸어서 강까지, 강변까지 걸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를 h로 치면 요 길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막 수많은 이런 거리들이 있겠지. 이런 거리들이 아니고 딱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까지의 거리를 가리켜서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주로 D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D라는 놈을 구하는 공식만 정확히 내가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식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D는 좋아. 처음 본 사람은 납득이 잘 안 되겠지만 그냥 받아들입시다. 분모의 루트를 걸고요. 분자의 절대값을 걸어주세요. 이거 앞으로 수십 번 더 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 아는 사람. 요놈의 식을 일반형. 우리가 지금 그동안 써왔던 이런 방식은 표준형으로 적혀 있는 거잖아. 그죠? 표준형 뭐예요? 여기 기울기가 적히고 여기 y절편이 적히는 방식이죠. 일반형은 우변을 제로로 만드는 게 일반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싸그리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7은 제로라는 이런 식이 성립하죠.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일반형을 식을 바꿔놓고 요 놈과 3,4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적용하는 것만 우리 공부합시다. 여기 들어가 있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와 y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바라보세요. 이거 둘 다 1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제곱 플러스 1제곱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을 그대로 이 지금 식에다 집어쳐넣어. 그 놈을 여기다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을 여기다 넣으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의도치 않게 의도한 게 아닌데 지금 분자가 제로가 나왔죠. 이 값이 얼마예요? 제로죠. 그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야, 거리가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점이 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기다가 3,4를 넣어보니까 이게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럼 문제를 다시 냅시다. 잘못 냈어. 자, 그럼 이 방식을 그대로 쓸 건데 잘 봐. 이거 연습만 해봅시다. 연습만. 만약에 2x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21이라는 놈이 제로라. 그리고 2,1이라는 놈. 이 두 놈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분모의 루트를 걸어놓고 분자의 절대값을 씌워서 자, 여기 2랑 3 보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2,1이라는 점을 여기다 그냥 대입한 놈. 그럼 2 넣으면 뭐 나와? 4되고 1 넣으면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1. 식이 이렇게 적히죠? 됩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루트 13분의 뭐 나오니 저거? 14? 이렇게 나와요. 요 놈이 바로 내가 찾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요 놈을 진짜 많이 쓰게 될 거거든. 공식만 외우고 넘깁시다. 그 이상 다른 거 안 가르칠게요. 알겠죠? 공식만 외워도 진짜 문제가 풀린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문제 보자.